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김영록 전남지사가 재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3파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와의 치열한 득표전이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일반 시민 여론조사가 오늘 끝났고 권리당원 투표까지 절반씩 반영한 최종 결과는 내일 나올 예정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2주차를 맞아 영화관에서는 팝콘을, KTX에서는 김밥을 다시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포스트 오미크론 적응기에 들어섰습니다. 다음 달부터 광주의 모든 학교들도 전면 등교 등 정상 운영에 들어갑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과 발열 검사 등 개인 방역에 초점을 맞춘 방역 체계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 행복시대 건설을 약속하며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전남지사 선거는 3파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와의 치열한 득표전이 전망됩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사실상 확보한 김영록 전남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4년간 발전의 토대를 구축했다며 향후 4년은 전남의 대도약을 통해 행복시대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부산 경남과의 메가시티 조성과 전남 광주 경제 공동체 건설,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선도 등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호남이 중심이 되는 문화 융성 시대, 위대한 전남도민과 함께 대도약 전남시대, 세계로 옹비하는 전남 행복시대를 실현하겠습니다. 김 지사는 또 대선 후 정치지형 변화 등을 언급하며 호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지사의 출마에 따라 전남지사 선거는 국민의힘 이정현, 진보당 민점기 후보 등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특히 일찌감치 출마에 표밭을 갈고 있는 이정현 후보와의 치열한 득표전이 예상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투표자의 77%를 얻어 광역단체장 중 광주광역시장에 이어서 두 번째로 득표율이 높았습니다. KBC 정지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일반 시민 여론조사가 오늘로 끝이 났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여론조사와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절반씩 반영해 내일 최종 후보를 가려낼 예정입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 3일째이자 일반 시민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오늘 각 캠프가 투표 독려에 나섰습니다. 이용섭, 강기정 두 후보는 SNS를 통해 02로 걸려오는 전화를 꼭 받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23일 시작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이 내일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날엔 아직 투표를 하지 못한 권리당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참여하는 ARS 투표만 진행됩니다. 광주는 경선 첫날인 지난 23일 권리당원 9만 3천여 명 가운데 3만 900여 명이 참여해 투표율 33.23%를 기록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지난 2018년 최종 투표율 42%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기정 후보의 도전이 지난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훨씬 거세고 훨씬 강한 것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열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권리당원과 일반 유권자를 동원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니까. 광주구청장 후보도 이번 주 모두 결정됩니다. 일찌감치 문인청장으로 정해진 북구청장 후보에 이어 지난 23일 동구청장과 남구청장 후보로 각각 임택, 김병래 청장이 공천됐습니다. 광산구청장과 서구청장은 오는 29일부터 이틀 동안 경선을 치를 계획입니다. 컷오프된 광산구청장 김학실 예비후보와 서구청장 배인수 예비후보가 재심을 신청했지만 오는 27일 비대위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 경선 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후보는 다음 주 안으로 모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순천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하고 재심을 통과한 노관규 전 순천시장을 탈락시켰습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노관규 예비후보의 재심 신청을 인용한 재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탈락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상위는 기존 손은모, 오학은,
장만채, 허석 4명의 예비후보에 대해 1, 2차 경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비대위가 순천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함에 따라 기존 예비후보 외에 후보를 추가로 영입하거나 전략공천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무안군수 경선에서 컷오프 결정이 내려졌던 최옥수 예비후보가 중앙당의 재심 인용에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옥수 예비후보는 전라남도당 공권위의 컷오프 결정에 시련을 겪었지만 재심을 통해 당선 가능성과 경쟁력 등을 중앙당이 인정해준 것이라며 국민의힘으로 반드시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1차 정책 공약으로 남아고령의 문화와 교육, 교통과 육아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광주광역시장이 보수정당 최초로 광주에서 광역의원 비례 경선을 실시합니다.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을 마감한 4명의 경선 대상자를 대상으로 내일부터 이틀간 온라인 당원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수정당이 광주에서 경선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종 순위는 다음 달 2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광주본부가 선거 사무를 지방 공무원 업무로 떠넘기는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공무원 노조 광주본부는 오늘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수십 년간 선관위에서 해야 할 선거 사무를 지자체 공무원들이 저임금으로 대신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선거 사무원 중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비율을 30% 이하로 낮추고 선거 사무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2주차를 맞아 달라지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영화관에서는 팝콘을, KTX에서는 김밥을 다시 즐길 수 있게 됐는데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도 오늘부터 한 달간을 포스트 오미크론 적응기로 잡고 본격적인 체계 전환에 들어섭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당연했던 일상과 멀어졌던 지난날, 이제 다시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포장만 가능했던 영화관 팝콘과 콜라도 오늘부터는 상영관 안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장보기의 묘미, 대형마트나 백화점 시식, 시음 행사도 가능해졌습니다. 장거리 여행 중 입맛을 돋우게 해줄 간식도 이제는 KTX와 고속버스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약속 잡고 놀아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놀 계획입니다. 사실상 마스크 착용만 남았습니다.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지도 이번 주에 논의합니다. 다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변수는 남아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포스트 오미크론 시대를 맞아 본격적인 체계 전환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한 단계 낮아지는 오늘부터 한 달 동안을 적응기로 잡고 일상 의료체계 가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집중관리체계는 유지하고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와 재택치료체계 등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면서 대면 진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인 편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확진자 수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광주 전남은 지난 15일부터 열흘 연속 4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의 경우 지난 2월 18일 이후 66일 만에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에 따라 다음 달부터 광주의 모든 학교들도 전면 등교 등 정상 운영에 들어갑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과 발열 검사, 급식실 칸막이 설치 등 개인 방역에 초점을 맞춘 방역 체계는 계속됩니다. 구영슬 기자가 학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정부가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한 데 이어 광주의 학교들도 정상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모든 학교들은 오는 30일까지 일상회복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전면 등교를 본격 추진합니다. 그동안 제한됐던 동아리 활동과 스포츠 클럽도 운영하고 현장 체험 학습도 진행합니다. 방역을 위해 실시했던 원격 수업은 사라지고 체육관과 특별교실에서 이루어졌던 이동식 수업은 되살아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실내 마스크 착용과 발열 검사,
급식실 칸막이 설치 등 개인 방역에 초점을 맞춘 방역 체계는 이어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의 학습 결손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회복에 중점을 두고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방역 체계에서 학교 자율 중심으로, 개인 방역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되겠고요. 다음 달부터 선제 검사는 사라지고 교실에서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전체 학생이 아니라 유증상자 위주로 접촉자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2년 만에 기지개를 켜는 교육 현장. 교내 일상 회복을 통해 교육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전남대학교가 다음 달 1일부터 학내 모든 건물의 출입구를 개방하는 등 일상 회복에 돌입합니다. 전남대는 그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폐쇄했던 건물의 출입구를 전면 개방하고 각 건물에 설치된 출입 통제 시스템을 철거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불편이 컸던 도서관 열람실도 정상 운영되며 학내 운동장과 경기장 등 체육시설의 야간, 주말 이용도 가능해집니다. 광주 남구청의 한 공무원이 신규 공무원들에게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구청이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남구청은 이달 초부터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신규 공무원 2명에게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해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무기계약직인 50대 A씨를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청은 A씨에 대해 2차례 조사를 마치고 다음 달 열릴 징계위원회에 A씨를 회부할 방침입니다. 전남 곡성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임야 3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곡성군 옥가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3헥타르를 태운 뒤 2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현장 인근 생수공장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던 중 불씨가 바람에 날려 야산으로 번진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입찰 특혜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은 지난 2019년 2월 군산시 가로 등 개선사업 입찰업체 2곳에 사업 수주와 공무원 청탁 등을 이유로 6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1년 9개월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2억 7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시장이 군산시장에게 가로 등 사업 추진을 부탁하고 입찰 업체로부터 사업비의 20% 지급을 대가로 수주를 돕기로 해 변호사법 위반 방조 혐의 등이 모두 성립된다고 밝혔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주제로 한 음악들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열립니다. 5.18 민주화 운동 기록관은 오늘부터 8월 말까지 국립 5.18 민주묘지 추모관 3층 기획 전시실에서 전진하는 5월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선휘, 김연자 등 유명한 대중가수들이 부른 노래부터 재외동포들이 제작한 음악까지 5.18과 관련된 노래 42곡을 직접 감상할 수 있습니다. 광양보건대가 교수협의회는 법인 파산을 신청하지 않았고 재정 기여자를 통한 정상화가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광양보건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법인 파산 신청을 제기한 단체는 공식 교수협의회가 아닌 가칭 제2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조 광양보건대학지회라고 밝혔습니다. 또 파산을 신청한 두 기구의 주장과 달리 재정 기여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교육부 승인을 앞두고 있는 등 대학 정상화에 힘을 쏟는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체육회장 낙선자들이 이상동 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해 이 회장의 직무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광역시 체육회는 민선 2기 광주광역시 체육회장 낙선자인 전갑수 후보 등이 지난해 7월 인용된 이상동 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며 제기했던 본안 소송은 1심에서 당선 무효 판결이 나왔으며 현재 체육회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인데 본안 소송 취하 여부도 오는 수요일쯤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품 공급이 막혀 지난주 정상 조업을 못했던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오늘은 캐나다에서 부품을 조달해 생산 라인을 가동했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중국 상하이 봉쇄로 공급이 끊긴 에어백 부품을 캐나다에서 수입해 정상 조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수입량도 충분치 않아
이번 주 중엔 평소 생산량보다 줄이고 금요일쯤 추가 부품 공급 상황에 따라 주말 특근을 통해 생산량을 늘릴 예정입니다. 녹차 수확 시기를 맞아 보성에서 차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보성군은 오는 10일까지 10명 이상 단체 관람객을 대상으로 차 만들기와 차밭 피크닉, 녹차 조격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는 한국차문화공원과 홈페이지 등 온 오프라인을 통해 제10회 보성 세계차 엑스포를 개최합니다.